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도 위원님의 컴백을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가 4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의 시장의 반등의 축은 한마디로 알파벳의 힘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사상 최고가로 끝나지 못했지만은요. 네. 오늘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갔다 왔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지금 S&P 500 중심으로 한 미국 주시장은 4일째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던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섹터별로 보면 오늘 구글이 즉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0개 섹터가 올라갔고요. 이미 소비재만 좀 하락했는데 이미 소비재는 대부분의 소위 유통업체들이 오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엇갈렸지만 대부분의 섹터는 오늘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월가에서 시각한 재밌는 것만 몇 개 표현해드리면 소개해드리면 로월드 그룹의 짐 폴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주가 올라갈 때는 포모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느끼는 외로움, 어떤 두려움 이런 거였는데 한때 또 작년 말부터는 지금 여전히 있기 때문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엔 다시 지금 회복 시기에 혹시 없으면 그러니까 소위 반등할 시기 없으면 또다시 외로움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는 시각을 있겠고요. 생츄어리 웰스에서는 1월 조정 장세에 대한 주역인 기술주가 일단 매수기에 왔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소위 팡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렸죠. 오늘 페이스북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오늘 기술 섹터가 제일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0.6%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지금 반등을 1월 달에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좀 어떤 회복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하락을 가져왔던 것은 워낙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던 10년물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2, 3일째 조금 안정된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와 기울기인데요. 좀 완만하게 올라가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워낙 급하게 1월 달에 올라갔고 1월 달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것은 좀 36년 만에 최고 속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안정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기술주의 어떤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유가는 이제 여전히 90달러 오늘 돌파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경제는 좀 부담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역시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 시청하신 분 중에 달러를 많이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시장 그리고 전 세계 특히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네. 달러가 지금 3일째 이번 주 들어서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시장에서 역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알파벳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었고 거기다가 선물 같은 분할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일단 실적 결과부터 정리해 주세요. 그 알파벳은 정말 제 생각에는 설날을 거의 세뱃돈 같은 선물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분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7.5%가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이익 있는 이익 그리고 매출 주요 분야 모든 대부분이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주당 이익이 27달러 수준이었는데 30달러 넘으니까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더 많았고 구글 클라우드도 더 좋았습니다. 다만 유튜브 광고만은 약간 생각보다 좀 부족했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실제로 보면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주를 20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주를 갖고 계시면 7월 15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19주를 더 주기 때문에 20주가 되고 가격 기준 가격이 현재 가격 기준을 보면 한 145, 150달러 그 언저리에서 지금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알파벳에 대한 발표로 희망을 갖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150달러 수준까지 늘어나면 지금 소위 팡 중에서 다우에 들어있는 건 2개밖에 없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인데 알파벳도 다우에 좀 들어갈 때 뭐가 부족함이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럼 벌써 일부에서 뭐가 빠질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소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에 대한 압박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뭔데 왜 혼자 $3,000 수준에 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미 스플릿을 이미 15년, 20년 전에 끝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일단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그 다우존스나 뭐 아마존 이런 건 전부 다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대감이죠, 대부분요. 월가에서는 최소 16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특히 UBS는 $3,900까지 목표 주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3,900만 되더라도 거의 30% 정도 넘는 목표 괴율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3264에서 339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보더라도 14% 정도의 어떤 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실적 발표를 전한 이후에 투자 의견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종목 AMD랑 페이팔도 있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 의견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MD의 그 리사 수가 한 최근 1년 반 전부터는 아주 그 자신감 있는 어떤 가이던스를 계속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CEO들이나 미국이 아니면 그 CFO들에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상례거든요. 웬만한큼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5분기 연속으로 지금 좋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 전에 2년 동안에 보면 대부분은 보수를 발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AMD도 하여튼 최소 11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138가 한 달 전에 목표 주가였는데 평균이었는데 이번에 $149로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는 21.7%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쉬운 기업이 있었죠. 오늘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페이팔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실적 자체도 좀 부정적이었지만 가이던스도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경쟁 격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가이던스를 훨씬 그 월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발표했는데요. 최소 19곳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는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한 달 사이에 거의 20% 이상 빠졌습니다. 282에서 $218로 빠진 것이 오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 거의 2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아쉬웠던 걸까요? 오늘은 지금 페이스북이 오늘 나름 또 걱정거리가 또 새로 생긴 거죠. 페이스북이 오늘 22% 정도가 지금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면에서 오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많이 보이시다시피 예상치가 $3.8가 주당 2억이었는데요. $3.6가 나왔고요. 그 밖에 매출 그리고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죠. DAU 그리고 MA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웬만큼 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틱톡이라는 게 나오면서 짧은 영상의 시대로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튜브가 됐건 유튜브에도 숏폼이라 그런 짧은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페이스북의 기존의 어떤 흐름, 물론 인스타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전 비해서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오늘 얘기했고요. 특히 비디오 플랫폼을 또 그 안에서도 몇 개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소위 수익화 사업이 아직 부진하다는 쪽에서만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계속 이들에서 얘기하고는 소위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 투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면서 회사의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겠다고는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얘기한 것이지만 일단 발표되는 실적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이 평가를 나오면서 벌써 시간에서 20% 이상 급락을 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가장 빠르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된 페이스북의 실적 챙겨드렸고요. 그 밖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팡플레이가 다시 컴백을 했다, 부활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팡주들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도 한 0.7%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75% 올라갔습니다.
역시 시장을 중심에 여기 있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빵 주식 중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삼두마차가 시장을 좀 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은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될 텐데 최근에 보면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소위 유통업에 관련된 것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 캐나다의 1위에서는 쇼피파이도 오늘도 많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내일 아마존이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아마존까지 실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실적 시즌의 클라이맥스는 끝날 거다. 물론 다음 주에 유통업체라든가 일부 몇 것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긴 남았지만 실제로 아마존을 끝으로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다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흐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그 AMD 때문에 더불어서 오늘 반등 시도하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오늘 한 2.4% 올라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7% 오늘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